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 그 외 7개 메이저 은행이 암호화폐 지갑을 공유하겠다는 소식을 이야기 드렸죠, 제가.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비트코인을 올 한 해 최고의 자산군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가장 크게 떡상을 할 자산군이란 얘기겠죠. 이제 마케팅을 서서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니까 제가 믿지 못하고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포브스지에 떴더라고요. 어쨌든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어쨌든 어제도 제가 오후 영상 때 이야기 드렸지만 분명히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불황일 때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어쨌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재테크죠. 하지만 지금 다른 자산군들이 성장을 할, 떡상을 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죠. 어쨌든 시중에 투자되는 돈들은 쏟아지고 그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떡상할 수 있을까? 어디다 투자를 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고민이죠. 주식 차트와는 분명히 디커플링이 돼서 주식에 있는 돈, 부동산에 있는 돈들이 결국 들어와야만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겠죠.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이 됐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면 결국 돈이 들어와서 돈을 끌어올리겠죠.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죠. FTX 사태, 바이낸스 루머, 그리고 제네시스, DCG, 그리고 어쩌면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까지. FTX 사태를 이유로 미 정부는, 그리고 대형 기관들은 거래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요놈은 괜찮아, 요놈은 그지 같아, 이런 판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채 비율이 많고 거래소 대표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들 1차적으로 커트를 하고, 그리고 그 거래소를 살려야 될 것 같은 판단을 하게 되면 거래소 지원을 하겠죠. 저는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결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닐 거다. 악재를 가장한 호재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FTX를 살짝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런 전통 금융 대형 기관들이 이런 발표를 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저점 매수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렸죠. 16,500불에서 18,500불 사이에서 엄청난 저점 매수를 하는 인간들이 보이더라. 그건 분명히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3,000불을 호버링을 한다는 건 결국 다시 그 자리로 가기가 힘들 거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미친 척하고 16,500불, 17,500불의 비트코인을 사셨다면,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을 구매하셨다면 그게 암호화폐의 신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발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23년 가장 떡상할 것 같다. 금, 부동산, S&P 500, 나스닥보다 높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가진 자산으로 글로벌 투자은행 목록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몇 해 동안 암호화폐 공간에 있었다. 2021년 5월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공식적으로 설립을 했고, 작년 1월 암호화폐가 점점 금의 점유율을 빼앗아 가는 걸 목격을 하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갈 수 있다는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최초의 장외 거래 암호화폐 거래를 실행했고 최초의 비트코인 대출을 제공했으며 투자자가 암호화 시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잔소리처럼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가격이 오르고 오르지 않음을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 때는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사라질까봐 그렇게 눈치 코치 보면서 매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인데 참 기분 좋은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미국이 슬슬 발동을 거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중적 여론을 모으려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들의 정책 입안들은 첫째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론 형성을 하는 게 그들의 임무죠. 여론 몰이를 해서
평가를 받고 대중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눈치를 살살 본 다음에 그들이 정책 입안을 시도합니다. 지금 영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제안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공통적인 게 그거죠. 전 세계가 동일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그 규제안은 결국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전 세계 지금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축통화국에서 해야 되겠죠. 전 세계 화폐 유통의 70%를 차지하는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 결국 결정을 해야만 그게 이제 법이 되겠죠. 자, 이제 슬슬 미국 의원들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미국을 블록체인 혁신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우선순위를 설명을 합니다. 블록체인 혁신.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보다 블록체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바꾸는 세상, 사회, 어쩌면 가족, 기업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죠. 지금까지 너무나 편하게 썼던 디지털, 스마트폰 지금 약간 여러분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의 역습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데이터가 넘쳐나기 때문이겠죠. 데이터가 넘쳐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거래, 유통,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이 160% 상승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왠지 불안한데 자유롭지가 않은데 이 어플 깔아서 내가 혹시나 해킹 당하지 않을까, 이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이게 진짜 나의 가족이 보낸 문자인가 아니면 보이스피싱인가 되게 헷갈리시죠? 디지털이 나와서 편하긴 했는데 이제 점점 디지털의 역습이 시작됐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에게 다가온 겁니다. 결국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될 것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디지털 안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도구는 결국 농협 뱅킹이 아니고 유튜브가 아니고 아마존 11번가 쿠팡이 아니고 네이버가 아니고 구글도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을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발자, 투자자 및 잠재 소비자에게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원한다. 먼저 그러면 XRP부터 해결을 좀 하세요. 미국이 올해도 결국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거부한다면 수많은 회사, 수많은 개발자들이 결국 해외로 나갈 겁니다. 그게 가장 두렵겠죠.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고 충분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그들의 단세포적 아둔함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XRP를 벌린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관련 우선순위에서 소위원회 의장 프랜스 힐은 개인정보보호법,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고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하원 및 상원의 농업위원회와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핀테크와 블록체인 혁신 후 장소임을 확인하고 싶다. 영국에서 계속해서 자극을 주니까 미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중요한 혁신 분야이다. 우리는 그 기술이 여기 미국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리는 사람들이 사용 사례를 증명하려고 할 때 개발자, 투자자 및 잠재 소비자에게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원한다. 말은 참 잘 쓰네요. 진즉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서두에도 FTX 관련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충분히 그런 위험적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영역이다. 결국 미국 또한 충분히 이제는 주저주저 해서는 안 되겠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XEC와 XRP의 소송. 그 소송이 암호화폐 표준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사우디 중앙은행이 결국 CBDC 실험을 발표를 했네요. CBDC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타협을 요구한다. 제가 이거는 거버넌스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CBDC를 두고 정부, 비정부 기구 그리고 일반 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려고 할 건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소비자 보호, 그리고 비정부 기구, 은행 이런 것들은 홍보하고 판매하고 유통을 맡겠죠. 그리고 이제 CBDC 프로토콜은 일반 기업에서 출연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왜 이렇게 발표를 했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리플은 2018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과 리플이 블록체인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지금 CBDC 관련 데이터들은 모두 다 한 놈이 장악을 하고 있죠.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모든 교집합, 그거는 제가 따로 어떤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놈입니다. 자,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